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에 느는 건 한숨뿐이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식비를 확 줄이는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영화 관람료까지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월급 아닌 물가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차려도 매일 고민스러운 게 바로 우리 집 밥상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쏙쏙 넣다 보면 몇 개 집어넣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합산 금액에 깜짝 놀랐던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4인 기준 100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월급은 고정적인데 식비가 항상 더 오버가 되고 많이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유 무거, 아유 무거. 아유 어쩌면 매일같이 이렇게 장을 봐도 먹을 게 없어. 오늘만 해도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내가. 1, 10, 100? 매일같이 특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요즘 장복이나 아니면 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계획하지 못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본인이 식단에 대한 좀 메뉴를 생각을 한다던가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하면 장바구니에 지출되는 소비를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냥 꽉꽉 들어차가지고 어디 들었나 찾을 수가. 이 봉다리 이게 뭐야? 응? 아니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시장에 이 떡이 언제 또 떡인데 여태 여기 있었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니지 그냥 이 냉장고에 꽉꽉 들어차 있으면 내가 모를 것도 아니지 내 정신. 아이고 이놈의 냉장고가 그냥 블랙홀이여 뭐여. 들어갔다가 하면 나오질 않니? 선생님 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놈의 냉장고가 문제인 거예요. 네? 예, 냉장고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냉장고에서 잘 정리하는지, 다시 말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잘 한다고 하면 버려지는 것 없이 다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 한 단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분류해서 국물용이나 아니면은 양념용 또는 바로 소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냉동실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분류해서 정리해 둔다면 버려지는 것 없이 다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난장판 냉장고에 계획 없는 장보기 당연히 식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 좀 아낀다고 하는 분들은 장을 보기 전에 냉장고 속 재료를 모두 다 사용하는 냉장고 파먹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냉장고 파먹기 일명 냉파. 이거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냉장고 안에 꽉꽉 들어차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일단 냉장고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냉장고 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판도라의 상자 안이 냉장고 문부터 열어 젖혀봅니다. 정체 모를 소스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 근본 없는 재료들까지 온갖 식재료가 뒤엉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데요. 냉장고를 파먹고 싶어도 어딜 파야 될지 모를 지경이네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요. 막 종류가 섞여 있어서요. 그리고 저쪽 뒤에 있는 거는 잘 보이지 않아서 물건을 다 빼서 한번 정리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끄집어낼까요? 네. 냉장고 파먹기 전략 그 첫 번째. 냉장고 속 재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 정리를 위해 일단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식재료를 모두 다 꺼내놨는데요. 생각보다 종류도 양도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해야 될까요? 이런 바구니에다가 우리가 세로로 수납을 하게 되면 꺼낼 때도 한 번에 꺼낼 수 있고 물건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고 또 똑똑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럼 해볼까요? 언제 구입한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재료들을 일렬종대로 바구니에 세워서 넣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냉장고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대요. 그 남은 건 네. 이 채소들하고 과일들인데요. 네. 아니 그냥 끄집어만 냈지 다시 넣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쇼핑백을 이용해서 공간을 나눠줄 거예요.
간단한 냉장고 정리 팁입니다. 어느 집에든 있을 법한 쇼핑백을 일정한 크기로 접어서 채소와 과일을 보관하는 칸으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커다란 통 안에서 채소나 과일이 뒤섞이는 일도 없고 눈길 한 번이면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바구니와 쇼핑백을 이용한 냉장고 정리.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땐 이걸 어떻게 정리해 싶었지만 하고 나니 어떠세요? 냉장고 속이 한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죠? 세상에 그냥 속이 다 시원해요. 시원하죠. 누가 봐도 냉장고를 그냥 열어 젖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이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재료를 또 신선하게 잘 먹으려면요. 우리가 냉장고 지도가 필요합니다. 총 3장의 종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종이에는 우리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그런 식재료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종이에다가는요. 그 식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지 요리 리스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리 리스트 작성 방법, 바로 재료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김치와 참치가 있으면 김치찌개, 짜투리 채소와 달걀이 있으면 달걀말이가 식탁에 오르겠죠. 식재료 목록과 요리 목록에 이어서 마지막 장에는 쌀이나 우유 같은 필수 식재료 중에 우리 집 냉장고에 없는 것을 적어놓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 이 마지막 장만 확인하고 적혀 있는 것을 구입하면 되는 거죠. 이 지도만으로 문 안 열어도 그냥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게 네. 이렇게 속편하고 좋을 수 없어요? 네, 이제 냉장고 지도를 이용하시면요. 요리도 간편해지고 또 식재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비가 확 줄을 수가 있죠. 그렇네요. 네. 냉장고 파먹는 거 어려운 일 아니네요. 그렇죠. 냉장고 정리와 지도 작성을 끝냈으니 이번엔 실전입니다. 냉장고 파먹기라고 대충 막 먹을 순 없잖아요. 방금 정리한 냉장고에서 나온 짜투리 채소들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볼 거예요. 아,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거 없다 했어도 냉장고 정리하는데 어머 이렇게 수북이 나왔어요. 네네. 요 유통기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열심히 어머니들이 해주셔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용을 해서 버리시지 말고 이탈리아식 오믈렛인데요. 프리타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집 냉장고에서 파는 식재료로 프리타타를 만든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선 계란을 풀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뒤에 고운 채에 걸은 후 우유를 섞어줍니다. 버섯과 양파, 시금치 등 짜투리 채소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일단 여기에 재료를 먼저 볶아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란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자, 마늘하고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마늘에 향이 올라올 때쯤 해서 이제 좀 단단한 그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아유, 시국을 배로 상승시키는 저 색감 보이세요? 불을 약불로 하시고요. 자, 오믈렛이니까 계란물을 넣어보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한 6분 정도 약불에서 익혀주시면 아주 맛있는 프리타타가 돼요. 우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어디 숨어 있었나 싶어요. 네네. 집에 있는 어떤 재료든지 꼭 여기에 있는 재료가 아니더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짜투리 채소 해결의 완성맞춤인 프리타타 완성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 속 남은 재료가 이탈리안 오믈렛으로 재탄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비슷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토마토 닭가슴살 스튜를 한번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야, 이건 또 다른 요리가 되네요. 네네. 냉동실에서 잠자던 닭가슴살을 해동. 한 입 크기로 잘라 20분 정도 우유에 재워둡니다. 닭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굽듯이 볶아주시면 돼요. 이 향기 좀 봐. 네. 그다음에 양파하고 마늘을 이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채소들도 우르르 넣고 볶아주세요. 토마토 소스 한 컵이에요. 또 물 한 컵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면 토마토 닭가슴살 스튜 완성입니다. 아침부터 침샘 제대로 자극하네요. 향이 정말 좋죠. 식욕을 돋구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빨리 한 상을 근사하게 차려내고 싶네요. 네네, 한번 차려볼까요? 프리타타의 토마토 닭가슴살 스튜, 거기다 냉동실에서 말라가는 식빵도 구워내 놓습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레스토랑 브런치가 부럽지 않은데요. 바삭한 빵에 스튜를 푹 찍어서 우아하게 한 입 배불러 보는데 남은 채소들 볶음밥만 할 게 아니라 야, 근사한데 칼칼한 맛도 좋고요.
있는 재료를 소진하기 바쁜 냉장고 파먹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멋들어진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냥 입에 갖다 대는 순간 앞으로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신봤다!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냉장고 속에 왜 묵혀둬요? 그러게요. 바로 털어야지. 오늘 저녁 식단이 걱정이시라고요? 장 보러 가는 대신 냉장고를 열고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 파먹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차 좋다. 야, 기가 막히네 거의. 이게 어떻게 중고차에 다 신차지, 신차. 이왕 중고차를 바꾸러 왔다면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한번 다 집어보고 난 뒤에 중고차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꼼꼼하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경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야, 상태가 훌륭하다, 훌륭해. 키로수도 얼마 안 낸 것 같아. 이거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이거. 고민되네,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차량 보러 오신 건가 봐요. 네, 차는 보기는 보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SUV를 탔거든. 네. 근데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네. 저형한 세단 또 폼 나잖아요. 예. 저 한번 보시고 어떤 뭐 궁금하신 점이나 네.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흰색 차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옵션도 옵션이고 차 상태 관리가 잘 돼 있네. 그리고 휠이 좋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일 비싼 차량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1,300만 원대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비싼 차량입니다. 둘이 가격 차이가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예.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6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바로 6가지가 어떤 거냐면 차량의 연식, 그다음에 차량의 등급, 옵션, 그다음에 키로수, 사고 유무, 용도 이력 이렇게 6가지는 꼭 챙겨 보셔야 돼요. 차량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차종이란 연식이에요. 네. 근데 연식하시면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역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19년도잖아요. 네. 근데 18년도에 나온 차량을 19년도에 등록을 하면 그거는 역각자 차량이에요. 그 재고 차량이잖아요. 재고 차량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역각자입니다. 반대로 이제 각자 차량을 18년도에 제가 차를 샀는데 19년형이면 네. 그거는 각자 차량이에요. 차량 등록 중에 보시면 최초 등록일이랑 밑에 보시면 연형이 조그만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역각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 차량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차 구입할 때 조금 할인폭이 좀 있어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신차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역각자 차량이랑 각자 차량에 대해서는 옵션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 차가 무사고 차량인지 사고 차량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네, 네.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지금 이 차는 지금 현재 문짝이 교환된 차량이에요. 육안으로 봐도 표가 안 나올 때 이 손톱만 있으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실리콘 부분이 있어요.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살짝 들어가는데? 살짝 들어가죠. 네. 그 처음 나온 상태랑 똑같은 실리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볼트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흔적이 있는지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페인트질 다 하잖아. 맞습니다. 그 페인트질이 조금 벗겨지면은 그거 100% 손을 댄 거구나.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야. 중고차 상사 매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 기록부라는 걸 꼭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고지를 받으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거
운전해보고 지금 체크도 다 해봤는데 네. 예전에 예. 키로수 속인다는 말이 많았거든. 정말 많죠. 사실 네. 지금도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동차 정비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로수 다 찍어요. 다 찍어요. 그래서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속여서 판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로수 조작하면 또 따라오는 꼬리표가 바로 침수차인데요. 침수차량. 들어보셨죠? 네.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텝 플레이트를 떼보면은 그거는 100% 알 수 있습니다.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트렁크에 보시면은 트렁크 리어 휀다 쪽 내장재를 뜯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돈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가는 중고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현명한 구매법입니다. 아까까지는 차를 볼 때는 예. 마음을 조금 잡았긴 네. 잡았는데 지금 약간 지금 인터넷 제가 봤거든요. 네. 인터넷 여기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지금 여기 지금 너무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좀 내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저를. 아닙니다. 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허위 매물이라는 건데요. 옛날에는 없던 차량을 광고를 했다면 지금은 실존하는 차량으로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 보면 해당 차량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침수차 또는 압류 저당이 많으니 그 비용을 부담을 해라는 식으로 고객한테 다른 차량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허위 매물 딜러가 약간 협박성의 언행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중고차를 예. 싸게 사는 방법도 네. 지금 뭐 배웠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시 못할 게 내 예. 차를 또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뭐 당장 팔 건 아닌데 예. 지금 이 차거든요. 예. 이 차를 지금 뭐 판다면은 한 시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차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15년식이에요. 15년식이고 예, 예. 생활기사는 없는 차예요. 깨끗해요. 요건 뭔가요? 요거는 예. 요건 아까 오면서 약간 요만 거 긁힌 거고. 딜러들은 아무래도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고장이 난 상태라면은 고치고 오시는 것보다는 딜러를 통해서 고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고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배워봅시다. 중고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단 여러분들 현장에 매장에 직접 와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확인하고 난 뒤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삶은 고단한 여정인 동시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고단한 삶을 보내는 중년의 여성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픈 이가 있는데요. 한 번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금자 씨의 이야기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활짝 핀 꽃길엔 봄 향기로 가득합니다. 꽃핀다 이거. 이거 꽃봉으로 올라왔잖아. 열심히 풀을 매는 이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금자 씨입니다. 여기는 작약 코너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너무 환상적으로 예뻐요. 그래서 이 작약 보러 많이들 또 오세요, 손님들이.
부부의 정원이자 모두의 정원이기에 부지런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부부는 정원의 꽃을 관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쁘게 잘 심어주세요. 네, 죽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편한 대로 해야 귀염도 받고 밥도 잘 주고. 꽃 갖다 주는 분도 많고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우리 두 부부가 복을 많이 줬나 봐요. 헌데 입구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 한 채. 중조모, 고조모 그 연료 정려각입니다. 사실 그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연료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힘이 들었겠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며느리가 또 혼자 됐는데도 그 시어머니의 정말 수발을 하면서 효도를 다하시고 사셨대요. 금자 씨는 대대로 내려온 시댁의 집터 위에 정원이 있는 멋진 집을 만들었습니다. 잔디 하나, 풀 하나,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8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을 여기서 살았어요. 어른들 모시고.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서 잠깐 나가서 살았는데 나가서 살면서도 주마다 시댁으로 왔어요. 정말 항상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아주 들어왔죠. 정원이 있는 집 한켠에는 금자 씨의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요. 그녀가 이런 공간을 만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정말 주부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요. 일반 카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중년이 넘다 보니까 중년 여성들은 특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곳, 여성들이 정말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곳, 그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녀는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손님이 아닌 벗으로 대합니다. 그 마음이 통한 걸까요? 사람들은 친한 친구를 만나듯 이곳을 찾아옵니다. 홍차랑 마시면서 여기서 즐기면서 놀아요. 여기가 놀이터예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소통하는 공간. 여기에 맛있는 추억이 피어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오늘 많이 드세요. 정말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즐겁게.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집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이 모임을 마치고도 한 일주일은 정말 혼자 실실 웃음병에 빠져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친구들에게 내어주는 공간은 수업 장소로 변신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자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자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자수도 놓고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정말 힐링하고. 10년 넘게 자수를 해온 금자 씨는 수강생들을 동생처럼 아끼며 수업을 이끕니다. 작품을 완성하며 얻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면서 말이죠. 전주 살다가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2년 됐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 굉장히 좋은 이웃이 있어서 그리고 언니가 생겨서 이곳을 저도 좋아하게 됐고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행복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즐겁고. 여성들이 항상 대접을 하고 살아요. 가정을 위해서 대접을 하고 시댁을 위해서 대접을 하고 살았지 사실 대접을 받고 살진 않잖아요. 힘들지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제가 대접을 다 해드려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기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대접을 잘 받고 가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더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돗자리 펴고 뭐 하시는 거죠? 언제 이렇게 왔어요? 봄이 되면 이곳으로 봄 소풍 오는 사람들. 금자 씨의 하루하루는 이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네, 열심히 일한 만큼 와서 행복해 해주는 게 정말 기뻐요. 많이 오셔서 즐기세요. 산 넘어 좁은 산들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젊을 때는 참 꿈도 많잖아요. 엄마들이라고 그래서 꿈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했는데 되돌아서 보니까 사실 크게 이루어진 건 없더라는 거죠. 그때 정말 우리가 가서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과 즐겁다는 거, 많은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이 나의 젊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를 청춘으로 살게 하는 또 한 가지 선물. 저 벚꽃이 나를 부르고 있잖아. 가야 되겠지. 꽃은 아름답게 펴서 피기는. 시절을 따라 계절의 옷을 입는 자연입니다. 벚꽃이 수놓은 길을 따라 거닐며 봄에 물들어 봅니다. 몇 발짝만 오면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맨날 바쁘다고 이러고 살아서 좀 아쉽잖아. 이제 앞으로는 좀 맨날 나와서 이거 좀 벚꽃 칠 때까지는 날마다 좀 걷게요. 그럽시다. 약속. 오케이. 제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여기 오는 분들이 정말 힐링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이 든 엄마들한테 삶에 대한 설레임을 주고 싶어요. 정말 행복해하면 그걸로 만족이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근대 문학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대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특별한 문학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들어갈 곳은요, 이곳이에요. 이곳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 모여 전선 문학의 꽃을 피웠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대구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문학인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 최선아 리포터와 함께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과거로의 문학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문학 로드 여행에 앞서 근대 문학의 고향 대구를 좀 더 알기 위해 대구 문학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1920년대부터 대구 근대 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 문학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대구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 뒤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대구 문학과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인가요? 네, 뒤에 보이는 조형물이요. 대구 문학을 상징하는 죽순 모형이고요. 이곳에서 대구와 관련 있는 많은 문인들을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문학 로드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학 로드를 하면 오늘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분들의 흔적과 숨결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27개 문학 로드 중 가장 먼저 찾은 이곳, 대구 최대 번화가인 중앙로에 인접해 있는 거리인데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기가 모락로드 첫 번째 길인데요. 조금만 있다 가면 바로 저기가요. 아주 신기하고 독특한 그런 작품이 있는 건물 보이시죠? 아, 이 건물이요? 네, 문학로드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건물이랍니다. 우와, 네. 여기 작품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950년대에 출판업이 발달했던 대구. 특히 이곳은 해방 이전부터 일본어로 된 책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 작품은 피카소 그림처럼 좀 독특하거든요. 어떤 작품이에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저 작품은요, 서석교 화백이 30대에 만든 작품인데요. 큰 황소가 야구공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랍니다. 아, 자세히 보니까 정말 황소가 야구공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 작품이 그러면 왜 이 중심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 건물이요, 문성당 출판사라고 그리고 합진인쇄사라고 했어요. 그때 대구 출판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서석교 화백과 작품과 함께 이렇게 출판사가 세워진 걸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출판업계로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네, 이게 바로 대구 출판업이 시작된 곳이고요. 대구 문학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신기하네요. 네. 문학의 향기가 머무르는 예술인의 옛 거리. 그 흔적을 최선아 리포터가 따라가 보는데요. 선생님, 이 골목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곳이 그 당시 유명했던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곳이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북성로인데요. 특히 한국 전쟁을 계기로 전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이곳으로 피난 오셔서요. 여기에서 많은 예술의 혼과 문학의 혼을 이렇게 심었던 그런 유명한 거리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대구와 인연을 맺은 수많은 거장들. 그때 그 시절 북성로와 향천동은 문학예술이 오고 갔던 살롬의 거리였습니다. 혹시 그 청포도 시인 하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청포도 하면 이육사 시인. 네네네. 그분이 활동했던 청포도 다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꽃자리.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했던 그 꽃자리의 시인, 구상시인도 이곳에서 활동했고요. 특히 우리 그 황소 그림 하면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황소 하면 이중섭 화가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 이중섭 화백도 그때 여기 오셔서 그분이 담배 은박지에다가 캔버스를 삼아서 여기서 황소 그림을 그렸던 그런 백록다방 등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천재 화가 이중섭이 자주 거닐던 거리. 그리고 그 골목길을 따라 펼쳐진 예술인의 옛 거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랜드 피아노가 처음으로 연주됐던 작은 다방, 그리고 문학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앞에 보면 하원 여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월 여관. 지금으로 따지면 5성급 호텔인 거죠. 지금은 5성급 호텔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화교의 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교의 장으로. 근데 조금 뭔가 어르신들이 많은 사교의 장으로 바뀌었네요. 점점점. 이 거리엔 당시 피난 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찻집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곳은 이중섭 화가의 절친이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구상 시인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송로에 다양한 다방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같은 장소, 같은 건물, 같은 이름까지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술가들의 기운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대구 예술가들이 차도 마시고요. 문학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뭔가 저도 예술가의 기운이 마구마구 샘솟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전선 문학의 꽃을 피운 예술인의 옛 거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이곳. 흔한 동네 골목길 같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선생님, 이곳이 대구 최초의 문해지인 죽순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요, 1946년에 최초의 문해지였던 그 죽순이 발간된 유명하고 의미 있는 장소랍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원래 이곳은요, 우리 대구의 유명한 시인이셨던 이윤수 시인께서 명금당을 하셨던 곳이거든요. 명금당이라고 하면 좀 금은방이랑 비슷한데 맞나요? 네, 비슷하긴 한데요. 금은 아니고요. 이윤수 시인께서 시계방을 운영하셨던 곳이고요. 푸짐하게 음식도 대접하고요. 직접 커피도 끓이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늘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문학 로드의 마지막 코스는 대구의 대표 명소 청라언덕. 처가가 대구인 현진건 작가가 산책을 자주 했던 곳이라 해서 현진건의 길이라고도 불립니다. 선아 씨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왠지 운수가 좋다고 했어요. 감독님께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작가님께서 달달한 커피도 사주시고 왠지 운수가 좋다고 했어.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헌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이 이곳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그 극 중에 주인공이 인력거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곳을 보시면 90계단 사이에 수레길이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설렁탕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운수 좋은 날이 생각이 나서 울게 됐어요. 문학을 느끼고 여행을 느낄 수 있었던 대구 문학로드. 잠시나마 근대 문인들의 흔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북송로를 쭉 둘러보면서 그 시대 대구 예술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문학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 속으로 떠나는 대구 문학 로드를 통해 대구 문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고운 문학의 향기가 스며드는 대구 문학 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한때 번구미 운동을 벌일 만큼 매스컴에서도 주목했던 책 읽기 캠페인들, 그 이후로 우리의 독서 습관 좀 나아졌을까요? 글쎄요,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만화는 자주 보는데 뭐라도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성인의 연평균 종이책 독서량은 8.3권. 한 달에 한 권도 못 미치는 참혹한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라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독서 의욕 활활, 책과 무한 친해질 기회가 마련됐으니 지금부터 도서관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떠나보렵니다. 찾아간 곳은 경북 영주의 한 도서관. 평소라면 한적하고 조용한 풍경이었을 이곳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 북적이고 있었는데 네, 저희 가족들이 다들 도서관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홍보하는 걸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저희 딸이랑 같이 행사하면서 도서도 많이 읽고 하려고 참석했습니다. 이 도서관을 오는 이유는요. 일단 시설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팝업 놀이나 그런 아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책도 종류가 되게 많고 영주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독서 어플 등 책을 접하고 읽을 기회는 많아지고 있지만 종이책의 감성을 따라오기엔 역부족. 자고로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독서 감성뿐. 네. 우와, 예쁘다. 매일매일. 노방에 가깝다. 예쁜 말이다, 그지? 매일매일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찾았던 부모님들, 덩달아 빠져들게 만드는 도서관 주간 행사 어떻게 기획됐는지요? 영주 선비도서관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와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봄입니다. 올해 제55회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와 초청 특강이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팝업북 만들기, 일반인 대상으로 식물 액자 만들기, 볼거리는 팝업북 전시, 원화 전시 등이 있습니다. 영주 선비도서관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생활화를 꿈꾸는 한편 책 읽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번 도서관 주간 행사의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좋았었는데 이제 가족을 표현할 수 있는 선생님께서 이제 가족을 대비를 해서 가족들을 엄마는 어떻고 엄마는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게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꿈꾸는 자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겠다는 공식 표어처럼 그야말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테마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중에서도 으뜸은 역시나 체험거리입니다.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어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동물 팝업 카드도 있어요. 팝 펼치면 업 하고 올라온다는 팝업 카드. 스토리북이며 명작 속 동물 카드까지 요거 은근 만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동물원의 곰은 아빠고 캥거루는 엄마고 여기 코알라는 언니고 고슴도치는 율사라는 우리 동물원의 가족의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책, 팝업북, 오디오책까지 듣고 보고 넘기는 모든 것이 책이 됩니다. 아직 글자를 모르는 유아들도 독서 습관 시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바로 오디오북을 통해서죠. 그러다 문득 언니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 새로운 언니는 예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 핸드폰을 어플 설치한 다음에 책 위에 갖다 대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내가 커진다면 보시면은 어플에는 표지 그림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제작한 취지 자체가 아이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책을 보기보다는 이제 직접 책을 보면서 책을 듣는다는 것이 포인트,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 글자 배우기에도 참 좋아요. 언니는 모든 걸 숨기기 시작했어. 언니는 늘 문을 닫지 모여. 이렇게 오디오북을 통해서 아이들도 쉽게 책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책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한편 액자 꾸미기 체험도 한창. 이건 또 독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요거는 공기 정화 식물의 모스라는 걸로 액자를 만든 건데요. 요게 습도 조절을 해주고 그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에 두시면은 얘가 습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책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다음 머리도 깨끗해져가지고 공부하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 책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아셨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독서에 대한 편견도 깨고 관련 체험까지 즐기고 나면 책과 반쯤은 친해졌다는 뜻. 점점 독서에 빠져듭니다. 영주로 처음으로 이사 와서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도서관 치고는 너무너무 체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체험 활동을 미리 알게 된다면 미리 신청하고 더욱 아이에게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도서 전시도 진행됐는데요. 얼마나 특별할까 싶겠지만 테마별로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먼저 현대인을 위로하는 그림책 원화 전시. 힐링을 주제로 했고요. 다음으로 테마 도서 전시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리고 100세 시대 미래 설계를 주제로 하면서 남녀노소가 함께 보기 좋은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전시실에 와보니까 팝업북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종류가 많았고 예뻐서 꽃으로 된 팝업북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공기정화 식물도 만들고 팝업북도 보니 정말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이렇게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운 것 같아요. 추억이 또 쌓이는 것 같아요. 도서관 주간 행사를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의 솔직 후기 들으셨죠? 가끔은 스마트폰과 떨어져서 종이책의 촉감을 느껴보는 것이 감성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의 도서관 주간 행사들 해시태그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알찬 도서관 주간 행사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 행사가 끝나더라도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신명환의 역사 토크와 그리고 나무 인문학자 고경의 이 선부 인문학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나태주 시인의 초청 특강하고 그리고 시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고, 책을 듣고, 책을 느껴보는 도서관 주간 행사. 책이 주는 아날로그 감성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싶다면 당신의 선택은 역시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독서 체험으로 책과 친해지는 곳. 꿈꾸는 사람들의 핫플레이스. 영주! 선비도서관으로 오세요.